대구의 한 복지법인이 전국 최초로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애인을 시설에 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러자면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고대 가야는 김해를 비롯한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이었다는 학계의 정설을 깨고 한국 역사서를 근거로 가야의 영역이 훨씬 더 넓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현직 단체장들이 공천에서 많이 배제됐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돌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텍이 인공지능 거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미래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크면서 낮에는 포근하겠다고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공기질은 아주 탁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단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탁한 공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큰 일교차로 인해 난개와 소리가 내린 곳 많습니다. 현재 뒤에 보시는 대구의 하늘처럼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리가 낀 곳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또한 내일부터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의 한 복지법인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서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인데요. 전국 최초로 제기된 것입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등 학대를 하고 외부 지원금까지 빼돌리는 등 비리를... 친인척들끼리 족벌 체제로 운영하던 법인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재단이라고 부르는 측에서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거주인들이 사고로 잇따라 숨지는 등 문제가 여전했습니다. 결국 이 재단이 재단 공공화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지법인이 스스로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이상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용시설로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시스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고, 안전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지적 장애인이 다수인 150여 명 거주인을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할지, 종사자들 80명 고용은 어떻게 할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선 전 장애인 300명이 임기 중에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100명으로 계획이 축소됐고 지금까지 30명만 탈시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탈시설 지원에서 이 소극적인 대구시의 모습이 있어 왔다는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대구시립 희망원과 같이 시설에 생활했을 때 나타나는 큰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장애인 탈시설이 포함된 장애인 관련 공약을 후보자 중 권영진 후보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현직 단체장의 공천 배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도원에서는 3선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 6곳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파성을 떠나 상식과 기준이 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며
삼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로의 출마와 동시에 끝까지 완주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도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고윤환 현 시장과 신영국 전 시장의 경선이 예상됐던 문경시도 신영국 전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정백 현 시장과 성배영 전 시장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상주시도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울진과 울릉군, 경주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단체장은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관록을 내세운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가 거대한 돌풍이 될지 찻잔 속의 미풍이 될지 그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고대 가야 영역이 김해와 고령을 비롯한 경남과 경북 남서부 지역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학계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한국 역사서를 근거로 가야의 영역이 훨씬 더 넓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가야 시대를 두 시기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2세기에서 4세기까지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된 정기가야와 다음은 고령의 세를 떨쳤던 후기가야입니다. 두 시기 모두 가야 영역은 경남을 주축으로 해 경북 서남부 지역에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가야의 영역이 지금의 상주시 함창읍 일대까지도 걸쳐져 있었다고 기록돼 있어 경남이 가야의 준무대라는 기존의 학설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펼친 사람은 일본 시가현립대학교의 타나카 도시아키 교수. 최근 고령군에서 열린 가야사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コネカヤというカヤ国があって、それは三国式も三国維持も、現在の召集、慶尚北道の召集の干渉に当たると考えています。 고령가야의 유적과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점을 타나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1980년 이후부터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지리산 서쪽의 전북 지역에서도 꾸준히 출토되면서 가야의 영역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넓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 인터넷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스텍은 인공지능 거점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다양한 시가 컴퓨터 화면으로 연출됩니다. 3주 동안에 10만 5천여 식구를 입력하고 학습시켜 사람이 지정한 대로 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시를 내는 거는 아직 잘 못하지만 문법만큼은 잘 안 틀리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은 언젠가는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산업 분야는 물론 문학과 음악, 미술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포스텍의 인공지능 거점센터를 열었습니다. 거점센터에선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분야 포스텍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핵심 기술 개발 등에 나섰습니다. 이쪽 기술을 적용해서 경상북도의 생산성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가장 앞서가는 연구소 그리고 경상북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포스텍과 산업용 로봇 연구와 지진 피해 시설 위험 분석 등을 추진한 경상북도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가습기 기반 신약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관련 산업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 인공지능 거점센터는 기존 대기업에서 지역 기업과 R&D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임대윤, 이상식 2명의 후보 가운데 결선 투표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투표에서 임대윤 후보 49.1%, 이상식 후보 31.6%, 이승천 후보 19.3%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득표 2명으로 오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와 마찬가지로 6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선거인단 5대5 비율로 치러집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 모 향신료와 방향제 제조 판매 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나 3층짜리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향신료와 방향제 등이 보관된 창고 등 내부 30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서 자고 있던 직원 등 4명은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범어공원을 민간 개발하겠다고 나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개발업체는 지난 2월에 경신중고등학교를 범어공원으로 옮긴 뒤 그 터에 아파트를 짓고 대신 범어공원 전체 면적의 11%를 문화 여가시설로 개발하는 사전 제안서를 대구시에 냈습니다. 업계에서는 범어공원이 공영으로 개발될 수 있고 앞으로 대구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모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해당 업체가 이번 사전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구급차를 찾기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황색포도구균과 장내구균을 비롯한 4가지 세균인데 최근 3년간 검사에서는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사는 환자를 옮기는 구급차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환자와 구급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실시됩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비산먼지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비금속 광물 제조업체 같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방진막이나 작업장 안에 살수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철저하게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제22회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이번 주말 동안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대구시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된 비슬산 참꽃문화제에는 산신제를 비롯해 참꽃 가요제, 참꽃 트로티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달성군은 참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예정보다 한 주 일찍 축제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햇살 에너지 사업에 참여가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농촌 빈터나 축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춰 전기를 생산하는 햇살 에너지 사업에 총 125건을 신청을 받고 지난해보다 신청 건수가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제로 경작하는 논이나 밭을 제외하고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저금리 대출 지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탁한 공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큰 일교차로 인해 안개와 설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현재 뒤에 보시는 대구의 하늘처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한 경북 북부 내륙에는 서리가 낀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9도, 고령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3도, 고령 2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6도, 구미 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1도, 구미 2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5도, 의성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의성 모두 23도로 연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 6도, 낮 기온 2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파란 하늘이 이어지고요. 또한 내일부터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